관찰자 효과와 패러다임의 전환. 왜 관찰자 효과 하냐고요? 바로 그 관찰자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바라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나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찰자 효과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양자역학이 몰고 온 충격적인 변화 3가지 가운데 오늘은 관찰자 효과에 대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양자역학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관찰자 효과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세간에 관찰자 효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하는 건 바로 관찰자, 즉 우리의 의식이다. 그런 말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이 관찰자 효과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 수행과 명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열쇠가 이 관찰자 효과에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찰자 효과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찰자 효과는 관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관찰 대상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관찰 대상이 입자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입자로서 나타나고, 관찰 대상이 파동으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파동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의도가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하는 비국소성을 붕괴시켜서 국소성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일반화시켜 해석하면 우리가 신성이나 본성이라 말하는 객관적, 보편적 의식도 관찰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포함한 이 3차원의 현실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관찰자 효과는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현실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 바탕 안에 물질은 양자 확률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관찰은 수많은 경우의 확률에서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양자 확률 파동의 붕괴라고 하지요. 이 붕괴란 말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파동 상태가 감각적 인식이 가능한 입자 상태로 구현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옛날엔, 즉 고전역학의 시대엔 물질이 존재의 근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근본이라 얘기했던 물질이 관찰을 해보니 물질적 본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이 아니게 된 거죠. 말하자면 관찰 대상이던 물질이 관찰자인 사람의 의식과 공명을 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관계, 최소한 뭔가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찰 대상과 관찰자 모두가 근원적으로는 어떤 의식의 존재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는 말입니다.
관찰 대상은 관찰자와는 하등 상관없이 관찰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의도로 관찰을 하든 상관없이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관찰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질과 정신이 독립적인 법칙을 가지고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뉴턴, 데카르트 패러다임이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찰자는 또 어떻습니까? 닐스 보어가 말한 존재의 이중성, 즉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은 관찰자가 입자를 보고자 하면 입자로서 나타나고 관찰자가 그 대상을 파동으로서 보고자 하면 파동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입자인지 파동인지 전혀 확정할 수가 없겠죠.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불확정성 이론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 모두는 근원적으로 에너지이며 빛과 정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빛과 정보로서 에너지장을 이루고 있으며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넓은 의미의 의식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난해하고 까다롭게만 보이던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계도 알고 보니 정보로서 교류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군요. 고유한 진동 주파수에 공명하고 이로써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 말하자면 대화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만 쓰지 않으면 정말이지 흥미롭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고전역학의 객관주의적 유물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전제 세 가지, 즉 입자성과 국소성과 객관성이 양자역학의 초기 해석의 결정판인 코펜하겐 해석에서 모두 부정되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이미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주는 둘째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 나의 마음에 관한 것인데요. 관찰자 효과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도 쪼개고 쪼개어 그 최소 단위인 원자 상태에서 관찰되면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쪼개볼까요? 원자가 모여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모여 세포를 이루죠. 그리고 이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 이를테면 심장을 이룹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 심혈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개들이 모여 우리 몸이 됩니다. 해부학에서 즐겨 쓰는 방식이겠지만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의 내용 중에 일부를 다시 소환해보면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를 관찰하던 과학자들은 이 원자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입자 상태로 꽉 차 있어야 할 원자의 내부가 99.99999% 텅 비어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원자 안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으면서 그 안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특정할 수 없다. 게다가 원자 내부는 텅 비어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만 입자로서 나타날 것인지 파동으로서 나타날 것인지가 결정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과학이라기보단 마법이라 해야 차라리 더 잘 어울릴 듯 보이는 이러한 이론을 두고서 양자역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찰 대상은 무엇이고 관찰자는 또 무엇입니까?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찰 대상인 몸도 관찰자인 마음도 한 가지로 에너지이자 의식일 뿐입니다. 이 몸과 마음도 관찰자가 그것을 물질로 보면 물질적 특징을 가진 입자로서 나타나고 관찰자가 그것을 에너지나 의식으로 바라보면 에너지나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 효과에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의식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찰자 효과에서는 관찰자도 관찰 대상도 에너지이자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에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과 감정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숙명론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고려할 거리가 못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어디서요? 관찰자 효과에서요. 한 가지 더, 관찰자 효과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선 객관적 인과론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모월 모일 모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으로든 DNA 결정론으로든 이제 그런 걸 말하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는 자기 운명을 알기 위한답시고 어디 가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사는 재미가 없어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 번쯤 가보는 것이야 대수이겠습니까만, 끝으로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가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의 의식이다, 이런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만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자 효과는 인류사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로소 나의 의식이 세계와 우주의 주인공으로 대접받은 것입니다. 내가 있기에 우주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나타나고, 내가 경이롭게 생각하면 나는
경이로워집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주도 더불어 기뻐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밖의 환경들이 온통 고통 자체로 이원먹이 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으로서 경험하면 우주는 스스로를 사랑으로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 하는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